네, 지난주 수원가정법원에서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사건에서 처음으로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없이 성별정정 허가를 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공감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공감해서 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백수연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 공감에서는 공익소송 신청을 창구로 열어두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공익소송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이 성별정정 허가 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저희 쪽으로 공익소송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당사자분이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무처리 지침, 지금 성별정정 사무처리 지침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고 나는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 남성이지만 법적 성별 정정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소송으로 다투고 싶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마침 저희하고 관심사도 맞고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1심에서는 기각이 됐었었는데 1심에서 이 사건을 기각했던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저희도 한 번에 될 걸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역시나 어려운 신문을 거치고 나서 기각 결정이 나서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 기각 사유를 좀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일단 생식 능력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궁과 난소 등 아직 여성으로서의 신체 일부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볼 수 없다라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호르몬 치료를 한 2년 정도 네. 하셨었고, 또 사실 수술로 치면은 그 유방절제 수술까지 다 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목소리도 뭐 남성적이고, 신체 외관도 사실 굉장히 남성화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남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남성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어쨌든 자궁 적출술을 하지 않아서 여성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고를 했죠. 근데 항고심에서는 1심하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항고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항고심의 결정은 일단 아시는 것처럼 허가 결정을 냈고 그 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이유를 조금 상세하게 남겨줬다는 데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판결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장소연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간 동안 호르몬 투여를 한 상태에서 신체적인 변화, 무월경증 이런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적 기능들이 이미 정지되었고 유방 제거 수술한 상태로 사회적으로도 이미 남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했고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언급한 부분들은 생식능력 제거를 트랜스젠더에게 강제하는 것이 트랜스젠더에게 과도한 외과적 시술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결정권, 인격권, 그리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과 함께 사무처리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은 작년 초에 개정된 완화 개정의 취지를 봤을 때도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 능력을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구체적인 정황들과 상황들이 남성으로 볼 수 있다면 남성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결정이 국내에서는 이제 첫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고법원의 하급심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결정들을 구속하는 힘은 좀 약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별정정 허가 사무처리 지침상 요구되고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서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판결문이나 이런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인의 구체적인 삶을 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강제하거나 필수적으로 다 준비해와 라는 태도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삶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그 결정을 들었을 때 당사자분이 반응이 궁금한데, 네, 어떠셨나요? 당사자분이 처음에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랬는데 버스 정류장이어서 정신이 없는데 빨리 약간 끊으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화가 났다. 그랬더니 막 바뀌신데도 엄청 큰 소리로 와 진짜요? 말해서 진짜요 정말요? 막 너무 잘 됐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되게 좀 이렇게 격양된 방향으로 근데 결정이 이유까지 너무 잘 나왔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학교 공부를 좀 이제 뒤로 청별정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가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수능 공부만 집중하시면 된다.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하고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자기 결정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건도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당사자분이 이제 MBC 뉴스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별정정이 대입 시험 전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본인은 이제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방송통신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의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별정정이 되면서 다시금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좀 넓어졌다라는 게 너무 기뻤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별정정이 정말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한 번 더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후에 좀 관련한 활동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사실 사건으로 이번 사건이 이제 드러나긴 했지만 2006년에 대법원 이 사무처리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 공감을 포함 같이 모두가 다 계속해서 이 지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지침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해석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이 이 성별 정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이 좁고 또 문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문제들을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서 인권위에 진정하기로 계획을 해서 11월 중으로 아마 인권위 진정도 좀 박차를 가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0일이 이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사무처리 지침에 있는 외부 성기 형성 수술 여부라던가 또 생식능력 제거 수술 여부에 대한 항목 자체를 삭제하라라는 진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권단체들과 함께. 그래서 기필코 꼭 수술 요건을 좀 삭제를 시키려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수술 요건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라던가 또 신체 온전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건을 진행 주로 하시기도 했고, 장 변호사님 소감을 또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저는 장 변호사님이 기필코 뭔가를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믿음직해. 정말 해낸다면 하겠다면 해내시는 분이라. 이번 수원가정법원 이제 결정문을 제가 처음 열람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문자로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제 처음 열어보는데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근데 딱 열었더니 주문에 1심을 취소한다. 그리고 여에서 남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다라는 주문을 딱 보고 처음에는 사실 실감이 안 나서 이유를 꼼꼼하게 읽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이었던 거예요.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저도 백번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백번 선생님도 전화를 한 번에 안 받으시고 한 4번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소식을 알리고 당사자에게도 소식을 알려라 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으로 든 생각은 그래도 법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면 안 되겠구나.
너무 지레짐작으로 이 사건은 어렵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사건을 하면서 또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서도 많이 제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의료와 관련해서는 그 순천향대 병원의 뭐 이은실 교수님이라던가, 또 이 인권 관련해서는 이제 그 김지혜 교수님, 네, 의 의견서도 했었고, 또 사실 2006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법원 지침 이후에 계속해서 트랜스젠더 인권 운동도 있었고, 또 2013년에 또 그 서울 서부지방 법원에서 외부 성기 성형수술을 문제 삼고 그런 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하게 된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그 역사 속에서도 이 사건이 있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전히 하급심 결정들이다 보니까 그 관할 법원에 따라 그 허가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좋은 판사를 만나서 됐는데 또 다른 법원에 갔다면 또 다른 결과가 됐을 수도 있어서, 사실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삶이 걸린 문제인데 너무 그 판사의 자의적인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까 좀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이 기필코 삭제를 해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저희는 정말 네 믿고 가고, 또 다른 여러 단체들, 이번에도 저희 다른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에서 의견서도 국내 단체들, 네, 국외 맞아요. 단체들 많이 해주셨어요. 여행자 조각보 이런 단체분들 덕분에 있었던 가능했던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연대하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서 역할을 공감이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네, 장부영 요즘 입이 귀에 걸려서 요즘 내내 사무실에 앉아 계신다는 소문이. 제가 네. 자칭 승소 전문 변호사였는데 다시 그 타이틀을 회복 시켜주는 사건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이런 비슷한 좋은 결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랑 지금 계속 어려운 사건들 같이 하고 계시는 당사자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위로와 응원이 되는 사건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활동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해. 그래.